봉침 진짜 알고 맞아야 합니다. 봉침 맞으면 무조건 좋아진다? 유튜브에선 다들 완치됐다고 하죠. 그런데 현실에선 악화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광고 말고 의료 기준으로 봉침의 모든 걸 정리해드립니다. 봉침이란 무엇인가? 봉침은 살아있는 벌에 쏘이는 치료가 아닙니다. 벌독 즉 봉독을 정제하고 희석해서 주사 형태로 경혈이나 통증 부위에 주입하는 치료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약침요법의 하나로 쓰이고 있고 핵심은 강한 면역염증 자극 치료라는 점입니다. 벌이 쏘는 것이 아니라 벌독 성분을 약으로 쓰는 것입니다. 벌독의 주요 성분과 작용을 알려드릴게요. 벌독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대표 성분으로 멜리틴에미엘 ITTI에는 강력한 항염 진통 작용을 하고 아파민 APAMI에는 신경 전달 조절을 해요. 포스포리파아제 A는 면역 반응 유도 작용을 하고 히스타민은 혈류 증가를 도와줍니다. 이 조합 때문에 염증 억제, 혈액순환 촉진, 신경 자극 효과가 나타나요. 살아있는 벌로 쏘는 치료 봉침은 민간요법으로 벌을 직접 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의학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용량 조절이 불가하고 감염의 위험이 있고 아나필락시스 쇼크 위험이 있다고 해요. 의료 봉침은 정량, 정제, 응급 대응 준비와 의료진의 관리 하에서만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제가 직접 살아있는 꿀벌을 사용하여 실험을 한 결과와 실험 방법을 올려놓았으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봉침의 의료 이용 사례를 보면 봉침은 모든 통증에 쓰는 게 아닙니다. 주 사용 분야로는 퇴행성 관절염 초중기, 만성요통, 디스크 초기, 좌골신경통, 오십견, 테니스 엘보 반복되는 염증성 통증, 중풍후유증, 무릎 통증, 근육통 등에 사용하고 있어요. 공통점은 염증이나 신경 자극이 주원인인 통증입니다. 한의학에서 주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특징으로는 일반 침보다 자극과 효과가 강하고 만성 통증, 염증에 특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연구 분야 사례를 보면 완전히 주류 치료는 아니지만 연구는 꽤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 효과 보고 있으며 파킨슨 병신경질환 연구에도 멜리틴의 신경 보호 효과 실험을 하고 있다 합니다. 항암 보조 연구는 아직 실험 단계이지만 암세포 사멸, 유도 가능성 연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은 보조적 연구 단계이므로 표준 치료로 공식 채택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봉침 효과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설명드릴게요. 봉침이 효과 없는 경우, 봉침은 염증 면역 신경 자극에 강하지 구조 자체를 고치는 치료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효과 없는 경우 구조적 손상이 주원인인 경우입니다. 연골 완전 소실 말기 무릎 관절염 경우, 심한 디스크 탈출 시 신경 압박 고정일 때, 인대 완전 파열, ACL 회전근개 파열 경우와 골절, 뼈 변형 시 효과가 없는 경우입니다. 봉침은 통증 조절은 가능해도 구조를 고치지는 못합니다. 염증이 거의 없는 통증으로는 오래된 만성 근막 통증, 잘못된 자세로 인한 기계적 통증, 심리 스트레스성 통증 등을 볼 수 있어요. 쏘면 아프기만 하고 효과 없다는 말이 이 때문입니다. 이 외에 급성 외상 직후나 멍출혈, 급성 염자 직후, 열, 감기, 붓기가 심한 상태 등이 있는데 이 시기에는 냉찜질 안정이 우선이며 봉침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이미 강한 약물 치료 중이거나 고용량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사용 중일 때도 효과가 없는 경우입니다. 봉독 효과가 상쇄되거나 부작용 리스크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 잘 보는 유형으로는 만성 염증성 통증, 퇴행성 관절염 초중기 때,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절 단계일 때, 반복되는 건염 활액막염일 경우와 통증, 부기, 열감이 반복되는 사람, 신경자극성 통증, 좌골신경통, 경추요추 디스크 초기, 저림찌릿한 통증 위주일 경우, 약물 반응이 떨어지는 경우, 소염 진통제 효과 미미할 때, 스테로이드 주사 반복이 부담되는 사람, 체력이 어느 정도 유지된 사람, 회복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상태, 고령이어도 전신 컨디션이 안정적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맞아도 되는 사람과 맞으면 안 되는 사람은 상태를 구별해봅시다. 맞아도 되는 사람은 만성 염증성 통증, 약물 효과가 떨어진 경우, 전신 컨디션 안정적인 상태일 때,
맞으면 안 되는 사람은 벌독 알레르기가 있는 분, 과거 쇼크 경험자, 임산부, 항암 치료 중 인자, 면역질환 활성기 인자, 장기이식 환자, 심각한 전신질환자, 신부전, 부정맥간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자.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금기입니다. 현장 판단 기준으로 의사들이 보는 포인트로는 통증의 원인이 염증인가? 구조인가? 환자가 면역 반응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가? 통증 완화가 목표인지 기능 회복이 목표인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안 맞으면 봉침은 비효율적이거나 위험하다고 본다 합니다. 반드시 소량의 봉침 테스트하고 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봉침을 맞는 횟수나 간격의 현실 기준은 이렇습니다. 봉침은 많이 맞을수록 좋은 치료가 아닙니다. 보통 35회 많아도 8회 이내, 57일 간격이 적당하며 3회 안에 방향성이 안 나오면 그 치료는 그만하는 게 정상입니다. 강한 자극 치료는 적은 횟수와 충분한 회복 시간을 지켜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봉침은 침도 아니고 물리치료 역시 아닙니다. 면역 반응을 일부러 일으키는 치료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주 맞을수록 좋은 치료가 아니죠. 질환별 현실적인 횟수로는 급성 아급성 염증 건염 초기 디스크 급성 관절통은 13회 1회만으로도 반응 보는 경우 많다고 해요. 3회 넘어가면 효과 없음 판단하고 중단 고려하세요. 만성 통증 퇴행성 질환 중기 관절염 만성 요통은 36회 최대 8회 이내로 보시고 5회 전후에 반응 있으면 유지하시고 없으면 치료 방향 전환을 고려해 보세요. 신경통저림 위주 통증에는 25회 정도로 하시고 통증 감소는 빠르지만 재발도 잦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돼요. 운동 교정을 병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치료 간격 기준이 제일 중요해요. 표준 간격은 57일 간격으로 최소 3일 이상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간격은 매일 이틀에 한 번 하시는 경우는 무조건 피하세요. 통증이 심하다고 연속 시술을 할 경우 염증 과다 반응, 면역 피로, 통증 악화, 두드러기나 부종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중단 판단 신호는 중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계속 맞으면 안 돼요. 3회 이후 변화 없거나 맞을수록 통증 지속 증가하거나 전신 피로 가려움이 심해지고 붓기가 3일 이상 지속될 때는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봉침 맞고 악화되는 이유가 있어요. 염증이 아닌 통증에 사용하거나 회복 시간 없이 반복 시 체력이 못 받쳐줄 경우와 고농도 과도한 용량을 사용하였거나 맞고 바로 운동 사우나 술을 피해야 합니다. 봉침 맞고 악화되는 이유 5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염증이 아닌데 염증 치료를 한 경우를 보면 봉침은 염증을 건드리는 치료예요. 그런데 원인이 자세 문제이거나 근막 긴장이나 구조적 압박이면 염증은 없고 봉독 자극만 추가하게 되어 통증이 증가하고 뻐근함이 지속되어 맞고 더 아파집니다. 회복 시간 없이 반복 시술을 하는 경우 봉침은 맞는 순간보다 이후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의 반응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루 간격으로 연속 시술을 하면 면역이 과부하고 염증 반응 폭주하면서 똑 맞은 느낌 몸살 통증 악화로 이어집니다. 또한 체력이 반응을 못 받쳐주는 경우에는 특히 수면 부족 과로 상태이거나 고령일 때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이면 면역 반응이 회복되지 않고 소모만 됩니다. 그 결과 전신 피로가 오고 식은땀 통증 회복이 지연돼요. 이외 봉침 강도나 용량이 과다하면 효과 빨리 보려고 혹은 시술자 경험 부족으로 첫날부터 고농도로 여러 부위를 동시 주입하게 되면 국소 부종혈감 장기와 신경 압박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건 환자 쪽의 원인으로 환자 행동 관리 실패한 경우 맞고 바로 운동을 한다거나 사우나, 찜질, 음주, 무리한 업무를 하다 보면 봉독 반응 증폭하고 염증이 가라앉을 틈이 없게 됩니다. 봉침은 맞으면 무조건 좋아지는 치료가 아니라 맞아도 악화될 수 있는 고자극 치료임을 아셔야 합니다. 봉침 경험자들이 말 안 하는 후기 패턴을 분석해보면 처음엔 더 아픈 경우 많았다고 합니다. 1일에서 3일 정도는 통증이 악화되기도 하고 뻐근함과 수심이 증가되죠. 이 과정을 넘긴 사람들은 후기를 남깁니다. 중도 치료 중단자는 후기를 남기지 않죠. 효과 있어도 오래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후로는 원인을 교정 치료해야 하는 경우와 생활 습관의 변화를 볼 수 있어요. 돈 대비 효율이 낮고 계속 아플 경우에는 중간에 조용히 치료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가려움이나 두드러기, 붓기 등을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 말을 안 하고 참고 넘어가거나 숨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많이 위험합니다. 다른 치료랑 같이 해서 헷갈릴 경우도 있죠. 물리치료, 약 복용, 운동, 시간 경과로 봉침 치료의 효과 때문인지 불분명할 때도 있겠죠. 후기는 치료 후 효과를 보신 분들이 남깁니다. 봉침을 안전하게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처음은 약하게 맞고 3일은 아무것도 안함, 3회 안에 판단하고 이상 반응 즉시 이야기해주고 효과 없으면 미련 없이 다른 치료를 찾는다입니다. 봉침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 구분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봉침 잘하는 곳의 공통점은 처음부터 봉침을 권하지 않고 지금은 봉침 말고 진찰 문진부터 해봅시다. 봉침을 옵션 중 하나로 봅니다. 치료 전 반드시 알레르기 소량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반응을 보고 다음 단계 결정해요. 강도 용량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은 약하게 이번엔 반응만 봅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횟수 한계를 미리 말해준다. 3회 보고 판단할게요. 효과 없으면 중단합니다. 시술 후 주의사항을 강조하고 운동, 사우나, 술 금지와 작은 이상 악화 시 즉시 연락해달라 합니다. 사후 관리도 치료의 일부라고 인식하는 곳이 믿음이 가죠. 횟수 제한을 말해줍니다. 치료 후 악화 시 중단 기준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줍니다. 이제 못하는 곳의 공통점을 알아볼게요. 첫날부터 강하게 봉침을 강조하고 매일 맞자고 하기도 하고 아픈 게 정상이라고 반복적으로 말만 하고 환자의 상태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알레르기 테스트 없이 바로 치료를 하려는 경우, 회차의 제한에 대한 언급도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맞으면 좋다고만 하는 경우 등이 있어요. 봉침 중단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멈추세요. 즉시 중단해야 할 경우는 호흡 곤란, 어지럼, 실신, 전신 두드러기 발생할 때입니다. 통증이 누적 증가되면 붓기 3일 이상 될 때, 수면이 방해된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효과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중단하시는 게 좋아요. 봉침을 쓰더라도 이렇게 하세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은 약하게 맞고 3일 이상 휴식 필요하며 3회 안에 판단하고 이상 반응 즉시 이야기해야 하며 효과가 없으면 미련 없이 중단해야 합니다. 봉침은 만능도 아니고 사기도 아닙니다. 제대로 쓰면 치료 도구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제가 실제 살아있는 벌을 제 몸에다 직접 침을 맞아보고 나서 그 후기를 올려봅니다. 우선 제 몸 상태는 특별히 아프거나 병증이 있는 것은 없으며 옷을 타거나 가리는 음식 또한 없는 건강한 편에 속합니다. 일반 꿀벌에게 쏘여도 그다지 가렵거나 붓기도 크지 않고 모기에게 물렸을 때보다는 조금 더 간지러운 편입니다. 살아있는 양봉 꿀벌을 인터넷으로 100마리 주문을 하였더니 잘 포장되어서 왔습니다. 금액은 2만원 중반 가격대입니다. 준비물은 핀셋, 집게, 알코올, 소독약, 꿀벌 100마리가 전부입니다. 먼저 알레르기 반응을 알아볼 겸 해서 팔에다 한 방을 맞아보았습니다. 벌통 안에 있는 벌중 핀셋으로 양날개를 잡고 침을 놓을 곳에 알코올 소독제를 먼저 바르고 벌 꽁무니를 놓을 곳에다 똑똑 건드려주면 벌이 침을 놓습니다. 처음 맞을 때는 따끔하면서 점차 2cm 크기의 원형 모양으로 띵띵 붓기 시작하였습니다. 팔에 꽂힌 벌침은 살아 움직이면서 피부를 파고 들어가면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1분에서 2분 사이에 움직임을 멈추었을 때 핀셋으로 뽑아주면 자연스럽게 잘 빠집니다. 처음 맞고 나면 2일 정도는 그 부위가 가렵습니다. 손등에 맞았을 때는 손이 인형손처럼 땡땡하게 붓기도 하였죠. 3일 정도 지속이 되더군요. 점차 맞는 횟수가 늘어나고 한 번에 맞는 숫자도 늘어남으로 인해 차츰 간지러움과 맞은 부위의 크기는 작아져 갔습니다. 맞고 난 후 3일이 지나면 맞은 자리가 굳은 살처럼 딱딱해지면서 원래의 모양과 크기로 되돌아옵니다. 팔꿈치가 벽에 부딪혀 아플 때 부딪힌 팔꿈치에다가 벌침을 놓아보았더니 별 차이는 없었으며 딱히 치료가 된다는 느낌도 들지 않더군요. 굳은 살처럼 딱딱해진 부분은 1개월 정도 지나니 원래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호기심으로 인한 새로운 도전의 느낌으로 남자의 고래잡이 할 때 생긴 자리에다가 벌침을 놓기로 하였습니다. 귀두에 잘못 놓을 경우 상당히 고통스럽고 위험할 것 같아 아주 신중하게 주의를 따라 5방을 놓아보았습니다. 다른 부위보다 민감한 부위이므로 맞을 때 따끔한 느낌은 더 크게 와 닿았습니다. 맞은 부분과 기둥까지 아주 땡글땡글하게 터질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맞고 20분쯤 지나고부터 모양이 한 마리의 코브라 같은 모양으로 변하였습니다. 간지럽고 묵직하고 정말 대물이었습니다.
이 또한 3일이 지나고 나서 차츰 본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맞을 당시 찌릿한 느낌이 중독되는 것 같았습니다. 굳은 살도 1개월 지나면서 차츰 부드럽게 돌아왔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괜히 아프지 않게, 괜히 돈 쓰지 않게, 괜히 위험해지지 않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도움됐다면 좋아요, 이런 팩트 콘텐츠를 더 원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